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만 거치면 무명의 연기자가 순식간에 스타로 변했습니다. 평범한 신인도 한번 그의 눈에 들어오면 전 국민이 아는 톱스타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단순히 매니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연예계의 흐름을 읽고 무명의 배우에게 길을 열어주는 은밀한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신의 배우들의 불안한 시작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때로는 부모처럼 때로는 형처럼 곁에서 이끌던 사람. 그의 존재는 연예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화려하고 빛나던 그의 삶은 어느 날 돌연 끊겨버립니다. 1994년 겨울 차가운 바람이 불던 12월 그는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방송국, 신문, 그리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실종. 그의 집에서 발견된 것은 부서진 물건과 혈흔, 그리고 사라진 흉기의 흔적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 CCTV에 잡힌 두 남자의 그림자. 그들 중 한 명은 불과 몇 달 전 그에게 해고당했던 젊은 로드 매니저였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춰진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가 결국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사건의 키워드는 스타 매니저의 실종입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 연예계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풍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대형 기획사들이 배우와 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기 전 그 시절의 스타들은 대부분 유능한 개인 매니저의 손에 의해 발굴되고 길러졌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배병수였습니다. 당대 언론과 방송인들이 그를 연예계의 대부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배병수의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연예계 주변을 맴돌며 스태프로 일했지만 남다른 눈썰미와 사람을 보는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무심히 지나치던 신인 배우의 가능성을 포착해내고 어떻게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전략을 짜는 능력이 탁월했죠. 그가 처음 이름을 알린 건 배우 최민수를 담당하면서였습니다. 거칠고도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로 당대 청춘들의 우상이 된 최민수의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를 뒷바라지한 배병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엄정화를 관리하며 여성 솔로 가수이자 배우로서 자리매김하게 만든 것도 그의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마이더스의 손은 최진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최진실은 그야말로 국민 여동생에서 국민 배우로 성장한 인물이었는데 배병수는 그녀의 초기부터 모든 길을 함께 열어주었습니다. 광고, 드라마, 영화까지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는 스케줄을 배치하며 짧은 시간에 최정상 반열에 올려놓았죠. 사람들은 최진실 신드롬이라고 불렀고 그 신드롬의 뒤에는 배병수 사단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배병수 사단이라는 말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수많은 연예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방송사와 제작자들이 긴장할 정도였죠. 신인 배우가 배병수의 사무실 문을 열어 들어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무명일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그의 손길을 스타 제조기라고 표현했고 일반인들조차 그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막강한 명성은 동시에 수많은 질투와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예계 내부에서 밀려난 이들에게는 배병수의 성공이 곧 자신의 실패를 의미했기에 그에 대한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1994년 겨울이 다가오면서 배병수의 사무실에는 작은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소지품이 사라지고 사무실에서 현금이 종종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나 외부인의 소행으로 생각했지만 횟수가 거듭되자 의심은 내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끝에는 한 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몇 달 전까지 최진실의 전담 로드 매니저로 활동했던 전 씨였습니다. 젊고 성실해 보였던 그는 배병수의 신뢰를 얻어 중요한 자리를 맡았지만 곧 금품 분실 사건이 잇따르면서 모든 화살이 그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배병수는 공개적으로 전 씨를 질책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호통을 치며 이런 사람은 매니저 자격이 없다라고 꾸짖었죠. 결국 전 씨는 해고됐고 연예계 주변에서 떠돌며 배병수와 그의 사단을 멀리서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씨의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보이는 배병수와 최진실의 성공, 잡지와 신문마다 실린 그들의 화려한 행보는 해고당한 청년의 가슴에 끝없는 좌절을 심어주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왜 나만 밀려난 거지? 그의 분노는 질투로, 그리고 질투는 복수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1994년 12월, 결국 그 복수심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배병수의 집을 향해 두 남자가 어둠 속을 달려갔던 그날 밤, 연예계의 별들을 키워낸 마이더스의 손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질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12월 11일 일요일 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서울 거리를 메우고 있던 늦은 시각, 두 남자는 낡은 승용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21살의 전 씨, 조수석에는 23살의 김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캐럴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두 남자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한 사람의 집, 바로 자신들을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세웠던 인물, 연예계의 거물 매니저 배병수의 자택이었습니다. 전 씨는 해고당한 뒤에도 분노와 원망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배병수를 마주쳤을 때조차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시선에서 치욕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김 씨라는 또 다른 전과자와 손을 잡으며 치밀한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배병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외부 일정을 마치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순간 집 안에는 이미 2명의 침입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 씨와 김 씨는 미리 잠입해 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병수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은 달려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거구의 배병수는 쉽게 제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2명의 젊은 남자에게 동시에 덮쳐진 그는 곧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깨진 물건들이 나뒹굴었고 격투 중 튄 피가 바닥에 번졌습니다. 기절한 배병수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두 사람은 그를 결박했습니다. 손발을 묶고 입을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그 앞에 흉기를 들이밀었습니다. 전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통장 어딨어? 비밀번호 말해. 그러나 배병수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끝까지 저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두 남자의 폭행은 거세졌습니다. 둔기로 내려치고 발로 짓밟으며 가혹하게 협박했습니다. 결국 그는 통장의 위치와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고 말았습니다. 전 씨와 김 씨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배병수가 전 씨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한 금품 갈취로 끝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경찰에 가면 바로 드러날 거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결국 끔찍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전 씨는 김 씨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두 사람은 동시에 끈을 조였습니다. 배병수는 격렬히 몸부림쳤지만 이미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울려 퍼지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연예계를 주름잡던 마이더스의 손은 그 순간 차갑게 멈추고 말았습니다. 시신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격투의 흔적은 어설프게 치워졌지만 혈흔과 부서진 가구는 결국 증거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담요로 감싼 뒤 차에 실었습니다. 한겨울 밤, 도심을 빠져나가는 낡은 승용차의 트렁크에는 배병수의 시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차는 새벽녘 경기도 가평의 한 야산에 도착했습니다. 깊은 숲속, 인적 드문 곳에 두 사람은 시신을 버렸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땅 위에 내려놓고 발로 흙과 낙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에 올라타 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곧바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배병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고 은행 CCTV에는 두 남자의 얼굴이 또렷이 찍혔습니다.
손에 쥔 현금은 유흥비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술, 여자, 도박. 그들은 며칠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범죄를 잊은 듯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배병수의 실종은 곧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경찰은 수사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동차가 충북 음성에서 발견된 것도 결국 함정에 빠지는 시작이었습니다. 배병수가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났을 때 연예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방송국에 얼굴을 비추던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소속 연예인들조차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에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한두 날은 바쁘다 보니 연락이 안 되는가 싶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의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세상은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하자 곳곳에서 격투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깨진 유리잔, 어질러진 가구, 그리고 바닥에 남은 혈흔. 누군가가 집 안에서 싸움을 벌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집 안에 있던 흉기 몇 점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가출이나 잠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그의 통장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은행 CCTV에는 젊은 두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쫓기 시작했고 그중 한 명이 전 씨라는 사실을 금세 알아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배병수 곁을 지키던 로드 매니저였지만 해고당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전 씨와 김 씨는 배병수의 죽음 이후 돈을 흥청망청 쓰며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술집을 전전하며 밤마다 술을 마셨고 유흥업소 여성들과 어울리며 호탕한 척 웃고 떠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두 청년이 갑자기 큰 돈을 쓰는 걸 수상히 여겼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돈이 있는 한 자신들이 잡힐 일은 없다고 믿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12월 23일 충북 음성에서 경찰은 그들이 타던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는 방탕한 생활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추격을 시작했고 두 사람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긴박한 도주극이 벌어졌지만 결국 이들의 숨을 곳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도피 끝에 결국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김 씨 또한 며칠 뒤 서울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두 사람은 결국 자신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밝혀진 범행 과정은 참혹했습니다. 법정에 모인 피해자의 가족과 연예계 관계자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두 청년이 꾸민 범행은 단순한 강도가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살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두고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내려진 판결은 무기징역. 하지만 전 씨와 김 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에서도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끝없는 철창살 안으로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수감 생활 동안 모범수로 지내며 감형의 길을 열었습니다. 교도관들에 따르면 그는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 조용했고 성실하게 작업에 참여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스스로를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 그는 가석방으로 세상에 다시 발을 디뎠습니다. 연예계를 뒤흔든 살인사건의 주범이 이제는 사회 속 어딘가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출소한 뒤의 행적은 알려진 바 없지만 그날의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충격과 분노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정말 두 사람만의 범행이었을까? 당시 전 씨는 언론사와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사건의 진실은 따로 있다.
배후에 또 다른 인물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2002년 한 차례 그를 소환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재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묻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단 하나. 연예계를 주름잡던 스타 매니저 배병수를 살해한 것은 바로 전 씨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이더스의 손은 그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그 뒤에 남은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씁쓸한 질문뿐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배병수라는 이름은 수많은 스타들의 성공을 이끌었지만 결국 한 사람의 원한과 탐욕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은 형을 살고 사회로 돌아왔지만 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날 그 사건은 앞으로도 꼭 기억되어야 할 진실을 다루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